직장인 건강의 예방 및 건강진단.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목적과 종류,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 및 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건강진단별 목적, 대상, 주기, 면제 조건,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 사후관리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근로자 건강진단 목적과 종류. 이번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 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 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근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과 활용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건강진단의 종류는 실시 대상 및 시기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각 검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 건강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이란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More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단은 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진단의 실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 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주기의 2분의 1로 일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모알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배치 전 건강진단은 왜 필요한지 아시나요?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진단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나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진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를 건의할 때 실시합니다. 단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리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하는 진단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진단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 및 이용. 진단 이후의 건강관리 결과는 건강관리 구분, 업무 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용됩니다. 그럼 각각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노동부가 정한 건강관리 실시 기준에 의한 건강관리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후 단순 요양 또는 휴무 요양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요양은 1, 2차 검진 결과 통원 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며, 휴무 요양은 1, 2차 검진 결과 통원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휴무 요양 기간을 기재합니다. 사후관리 조치 판정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에서는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적검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일반 질병 유소견자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진단 결과를 사업주와 공단,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사업주에게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고해야 하며 이때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한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특수 임시건강진단의 경우 건강진단 개인표, 전산입력자료,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 전산입력자료를 제출하며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즉시 근로자에게 통보, 사후관리 조치하며 특수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요구 시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제63조에 의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및 재개 시 미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 실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직장인 건강의 예방 및 건강진단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